18살의 나이로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그 경기에서 2관왕을 거머쥐었고요. 2011, 2015 세계선수권 2관왕, 그리고 리우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까지, 이외에도 정말 무수한 수상 경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청주시청 소속 양궁의 김우진 선수인데요. 지난 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또 한 차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청 소속 김우진 선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훈련으로 바쁘실 텐데 먼저 우리 피플앤 이슈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양궁 국가대표 김우진입니다. 네. 뭐 이제 인사도 또 깔끔하게 네. 해주셨고요. 이제 뭐 고교 시절부터 양궁 천재라고 불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2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또 기록을 이번에 또 깨셨어요. 또 소감이 어떠신지도 궁금한데요. 고교 시절 때 천재라고 뭐 불렸다고는 하는데 좀 쑥스럽네요. 운동 열심히 하고 노력을 많이 하던 선수였던 걸로 저는 스스로 기억해가지고요. 네. 또 이번에 뭐 세계 신기록을요 22년 만에 경신하게 되어서 좀 매우 기쁘게 또 생각하고요. 또 전국체전, 그것도 이제 전국체전에 깨서 충북에 좀 더 기여를 한 것 같아서 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기록을 깼던 그 경기가 이제 50m 네네, 경기였어요. 50m. 근데 꽤나 또 가깝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이제 원래 이제 90m, 70m, 50m, 30m 이렇게 이제 종목이 나눠진다고 하네요. 네네. 50m의 경우에는 좀 어떠셨어요? 이제 쏠 때 좀 잘 나올 것 같으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런 느낌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50m 경기 들어갈 때 첫 엔드에 만점을 쏘면서 들어가서 좀 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시지만 이게 거리마다 표적지가 조금씩 달라져요. 표적지라고 하면은 네, 관역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90m와 70m는 동일하지만 네. 이게 좀 큰 타겟이거든요. 동일하지만 50m, 30m는 또 그거의 배로 작아집니다. 거리가 가까워지는 가까워질수록 만큼 타겟가 작아지기 때문에 선수들이 고득점 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또 50m 같은 경우는 또 거리가 너무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네. 멀지도 않은 거리에 타겟가 작아지다 보니까 꽤 이제 오랫동안 경신이 되지 않았던 거리 중에 한 거리였었어요. 이게 오히려 저는 이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금 더 고득점을 받기가 쉽지 않았을까 했는데 반대였군요. 오히려 관역이 작아지니까. 네네. 그럼 물론 그렇지도 않아요. 그거는 이제 점수는 좀 더 높은데 네. 그 352점이라는 점수가 50m에서 깨지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30m 같은 경우는 만점이 좀 나오는 편이고요. 30m는 아무래도 20m 더 가까워지고 그쵸. 동일한 표적지이다 보니까요. 네. 그렇군요. 뭐 사실 뭐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네. 이제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그 22년 만에 351점이었던 기록을 이제 1점 더해서 352점으로 또 세계 기록으로 경신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제 세계 신기록 3개를 이제 보유한 선수가 되셨는데 어떤 기록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90m 기록이 있습니다. 가장 먼 거리거든요. 네. 343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갱신한 50m, 352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 점수라고 해서요. 90m와 70m와 50m와 30m 네 거리 점수를 합계해서 네. 가장 높은 기록을 쏘는 점수가 있는데 1391점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는 그냥 뭐 세계 신기록 그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 세계 신기록을 좀 달성할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는지도 궁금해요. 세계 신기록이라는 거는 그 거리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세계 최강이라는 뜻이잖아요. 세계 그거를 가장 잘 쐈다는 거를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선수 스스로한테도 자긍심이 생기고 또 하물며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기존에 보유했던 그런 기록들도 동료 선수들이 좀 많이 깨트렸죠? 네, 맞아요. 제가 원래는 30m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360점 만점에 X가 26발이었는데 네. 그거를 올해였는지 작년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고교 선수가 네, 그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와. 또 그리고 70m 기록도 352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래 352점 70m 네. 기록도. 근데 그것도 오진혁 선수가 또 이제 깨버렸고요. 최근에 이제 700점을 갖고 있습니다. 70m 두 거리를 쏘게 되면은 고득점이 이제 700점으로 보는 건데요. 네. 그 700점을 세계 신기로 갖고 있었는데 미국의 브래디 앨리슨이라는 선수가 그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서로 이제 경신을 하고 이런 네.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우리 한국 양궁 선수들이 세계적인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부끄럽다고는 하셨습니다만 이제 양궁 천재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김우재 선수는 양궁을 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도 좀 거슬러 올라가고 싶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뭐 시작한 계기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좀 집이 시골이었어요. 네, 저는 충북 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쵸. 충북 옥천군의 이연면이라는 네. 네, 시골에 살았는데 네. 형하고 나이가 2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형이랑 등하교를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이 먼저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형이 이제 운동하는 걸 기다리다 보니까 그네도 타고 있고 그냥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체육 교사님께서 감독님이죠. 감독님께서 너도 해보지 않겠냐 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었어요. 양궁을. 네. 그러면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접했을 때 이거 좀 재밌다. 내가 양궁을 좀 계속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면? 처음에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아니, 처음에 갔는데 양궁장에 있는데 활을 쏘고 싶은데 네. 활을 쏘게 하지 않아 주시더라고요. 다른 훈련부터 하는구나. 네, 그죠? 뭐 일단 기본적인 체력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활을 당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니까 그쵸. 활을 당기기 훈련이라든지 그런 훈련을 이제 쭉 시키셔가지고 처음에는 솔직히 재미가 없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면 좀 언제부터 이제 좀 실력도 이렇게 즐길 수 있게 되고 뭔가 양궁을 조금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좀 전국대회 같은 데 나가서 메달도 따고 그다음에 우승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양궁이라는 거에 재미를 더 느끼게 됐고요. 내가 잘한다는 거에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도 자연스럽게 운동 쪽으로 네,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이제 뭐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또 실력도 보이니까 이건 내가 해야겠구나. 네네네. 실력도 따라오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어린 나이에는 그 훈련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좀 도망치고 싶은 순간은 없으셨는지 힘들진 않았는지.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도망가지 않았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어린 나이 때는 조금 하기 싫어서 네. 네, 흔히 말하는 땡땡이 친다고 하지 도망간 적이 않습니까? 있군요. 네, 땡땡이도 치고 좀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이제 지금도 사실은 이제 계속 훈련 중이에요. 이제 진천에서 훈련을 하고 계시는 와중에 또 저희 방송 출연을 위해서 청주로 또 오셨는데 평소에 또 훈련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양궁 선수들은요, 저희는 아무래도 반복 훈련이라고들 많이 말해요. 네. 왜냐하면 감각 훈련이고 또 반복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큰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보다는 네. 좀 발사량을 위주로 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종목과 다르게, 다른 종목은 뭐 서킷도 돌고 그다음에 뭐 웨이트 트레이닝도 있고 타이어도 끌고. 타이어도 끌고 네. 그러겠지만 저희는 오전에 이제 활을 쏘고요. 또 오후에도 활을 쏘고요. 또 저녁에도 활을 쏩니다. 계속 그냥 하루 종일. 네, 뭐 물론 활을 쏘고요. 또 거기에 또 겸해서 또 체력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새벽에 이제 기본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구력 훈련이라든지 네, 이런 훈련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훈련들도 있을 텐데 사실 이제 경기를 지켜보는 이제 시청자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저거를 정말
집중을 다해서 쏴야지 이게 관역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왜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비슷하게 점수가 비슷할 때는 진짜 정신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평소에는 그런 집중력 훈련 같은 것도 그러면 따로 하시나요? 집중 훈련보다는 저희는 멘탈이라고 하거든요. 심리적인 게 가장 큰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양궁이라는 종목도. 뭐 물론 체력 같은 경우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또 저희는 또 4대에서 저희가 활을 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선수가 불안해하면 안 되고 선수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심리 박사님께서 네, 계세요. 그리고 심리를 따로 저희가 이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 강사님이 와서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리를 더 채워 나가고 면담도 하고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뭐 실전도 하고 뭐 새로운 방향으로 해서 저희는 심리 같은 경우를 지금 대표팀 안에서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체력적인 훈련뿐만이 아니라 네. 흔히 말하는 이제 멘탈 강화를 위한 네네. 이런 훈련들도 따로 뭐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네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기사에서는 그 뭐 국제 훈련장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세트장에서 연습도 하시던데요. 예, 맞습니다. 올림픽 전이고요, 지금이. 네. 아무래도 많은 이목을 받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또 선수들이 가장 많이 긴장하는 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이라는 경기에 올라가서 많은 관중들 앞에서 또 경기를 치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들이 그 경기에 나가기 이전에 네. 흡사한 그 경기장에서 훈련을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세트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훈련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훈련들을 또 계속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제 뭐 야구장, 뭐 해병대 아니면 또 뭐 공동묘지에서도 훈련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 김우진 선수께서는 어디 좀 다녀와 보셨어요? 이게 예전부터 이제 저희 선배님 때부터 네. 항상 이제 훈련을 해왔던 것들인데 저는 해병대는 안 가봤고요. 또 공동묘지는 좀 안 가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야구장 가봤고요. 그다음에 경정장 하고 또 네, 야구장, 경정장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구장에서는 어떤 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공간에 가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야구장 훈련이 저는 제일 저한테 기억에 좀 남거든요. 왜요? 제가 이제 많은 관중들 앞에 서보지 못했어요. 양궁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아마추어 종목이고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이렇게 좀 뭔가 이목이 있을 때만 잘 알아봐 주셔서 관중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야구장 안에는 정말로 많은 관중들 앞에서 저희가 활시를 당겨서 경기를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뭔가 그 긴장되는 그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많은 관중들 앞에서 내가 이제 잘 써야 한다는 그런 보고 있고 네. 또 소리도 들리고. 네, 소리 들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긴장됐던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렇군요. 야구장에서도 또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군요. 그러면 이제 뭐 정말 다양한 그 각 방면을 위해서 뭐 다양한 훈련들도 받고 계시는데 김우진 선수가 생각할 때 양궁 선수로서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걸 좀 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멘탈 같아요. 멘탈. 네. 왜냐면은 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운동을 하고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 수치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만 멘탈이라는 거는 솔직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스스로 자신이 없고 내가 스스로 나를 못 믿는다면은 아무리 몸이 받쳐주고 무언가 다 받쳐준다 해도 이루어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멘탈 그리고 자신감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요. 정신적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정말 지금 양궁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17년 정도. 17년. 네. 17년 이제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긴 세월 동안 이제 양궁을 해 오셨어요. 당연히 좀 슬럼프도 있으셨을 것 같고 이제 모든 걸 좀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슬럼프라고 얘기하셔서 네, 그래요. 저는 이제 네 맞아요. 저도 슬럼프가 있었어요. 제가 2010년도
아시안 게임에서 네. 네, 개인전 그다음에 단체전에서 2관왕을 하고 또 2011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단체전에서 또 2관왕을 또 해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김우진은 올림픽 간다. 김우진 올림픽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제 스스로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스스로 좀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좋게 보면 자신감이었겠죠. 네. 좋게 보면은 자신감이 넘쳤던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스스로 좀 자만했던 게 아니었나 또 돌이켜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12년도에 이제 런던 올림픽 평가전을 다 뛰었는데 네. 최종 4위로 탈락하게 돼요. 그러면서 네. 이제 좀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좀 그때 당시에 이게 활을 쏘는 거에 대해서 회유를 좀 많이 느꼈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또 운동도 하기도 싫고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랑 이제 같이 팀에 있던 지금 이제 국가대표에 있는 배재현 선수가 있었어요. 네. 네, 그 선수가 저희 팀에 이제 그 해 처음으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들어와 있었고, 근데 저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선수가 계속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 가자. 야, 오늘 활 한번 쏘러 가야지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저를 북돋아주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저를 계속해서 데리고 가고 뭔가 이제 하고 그다음에 또 형이 옆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나도 더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슬럼프를 벗어나는데 정말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게 참 배재현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런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 그래도 우리 동료 선수께서 네. 이끌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또 지금의 김우진 선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방금도 올림픽 얘기를 해서 좀 네. 올림픽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워낙에 이제 국내에 정말 쟁쟁한 양궁 선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국가대표 선발전이 진짜 세계 선수권 대회만큼이나 네. 이제 어렵다 이런 걸 아마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올림픽이라는 경기가 선수들한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좀 듣고 싶거든요. 올림픽이라는 무대는요. 모든 이제 뭐 양궁뿐이 아니고 모든 체육계 선수들이 가장 꿈꾸는 그런 무대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올림픽에 나간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적인 거고 올림픽에 나가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활을 쏜다는 것도 정말 영광적인 스스로의 꿈을 뭐 이룬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게 다들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리우 올림픽에서도 단체전 이제 금메달을 획득을 하셨고 아쉽게 이제 개인전 메달은 없었지만 앞으로도 이제 올림픽이 있으니까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내년에 2020 도쿄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국가대표 선발은 어느 정도 좀 완료돼 있는 상태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요. 이번에는 새롭게 이제 평가전 시스템을 바꿔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선수가 이미 8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모든 선수가 120명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자르고 해서 지금은 최종 20명이 남은 상태입니다. 120명의 남성 선수들 중에서 이제 20명이 남았고요. 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네, 여성분들도 똑같이 120명 정도 선수들에서 20명이 남은 상황입니다. 네. 그중에 이제 상위 8명이 네.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촌해서 훈련을 하고요. 네. 남녀 상위 8명씩 그쵸? 네, 16명에서 국가대표에 입촌해서 훈련을 하고 그 외의 선수들은 이제 팀에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 이제 3월 달부터 네. 그 20명이서 또 평가전을 또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평가전을 2번 정도 치러서요. 네. 그 이제 2020년 국가대표 8명이 만들어지고요. 또 그 8명 중에서 또 평가전이라고 하는 경기를 2번을 치러서 또 남녀 각 3명씩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은 각 3명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와, 정말 이제 올림픽이라는 그런 꿈의 무대에 가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지금 조금이나마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아직까지는 어쨌든 20명 네. 선발된 상태고 이제 앞으로 몇 차례 걸쳐서 네. 이제 3명씩 네, 이제 선수들이 뽑히게 됩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많이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리우 올림픽에서는 이제 뭐 단체전에 금메달을 획득을 하셨어요. 근데
제 시청자 입장, 뭐 국민 입장에서 궁금한 건, 그 스포츠 선수들에게 이 단체전 메달이 좀 귀할까 아니면 개인전 메달이 좀 더 갖고 싶을까 이런 것도 좀 여쭙고 싶은데 어떠세요? 뭐 이게 사람의 성향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단체전 메달을 더 뜻깊게 생각해요. 또 그 이유는요. 아무래도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이 땀을 흘렸고 그 시합을 위해서 같이 나아갔기 때문에 또 단체전이라는 종목 안에서 우리가 또 끝까지 이뤄내어서 또 따는 메달이기 때문에 단체전 메달이 좀 더 값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쵸. 사실은 개인전, 단체전 할 것 없이 그 무게를 네. 어떻게 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이제 최근에 또 저희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며칠 네. 전에 이제 현대자동차 정봉급의 한국 양궁대회에서 우승을 또 하셨습니다. 이제 상금도 좀 어마어마하던데, 거기서 이제 X10을 쏘셨다고 해요. 이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세 발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발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타켓 가장 정중앙 안에 10점보다 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10점이 이렇게 손가락을 뺀 손바닥만 하다고 보면요. 네. 그 안에 한 500원짜리 정도 하나 아까 검은색으로? 네, 500원짜리 하나 정도 되는 공간 안에 X10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네. 그 공간 안에 마지막 세 발을 다 쐈습니다. 거기에다가 세 발을 그 비좁은 공간에다가 다 맞춰서 이제 쏘신 거구나. 네. 그래서 또 이제 우승을 네. 차지를 하셨어요. 근데 이 대회가 이제 양궁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좀 우승에 욕심이 나는 네네. 그런 대회라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 중에 가장 상금이 큰 규모의 대회고요. 또 그만큼 선수들도 많이 뭔가 우승하기 좀 원하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대회가 잘 쏘는 선수들만 뛸 수 있는 대회거든요. 포인트 제로에서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높은 선수들만 뛸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아마 이 대회를 뛰기 위해서 선수들도 더 열심히 훈련을 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이제 경기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이제 일정 네. 포인트가 네. 쌓여 있어야 네.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군요. 와, 정말 이제 그 경기마다 이제 멘탈 관리도 너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이제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활 시위를 겨누시는지 좀 궁금해요.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아무 생각 없이 활시를 겨눈다고 생각하면 정말 좋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참 그렇잖아요. 저희도 무슨 일을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일에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죠. 저희도 활을 당겨서 활을 쏠 때 그 짧은 시간 안에도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또 훈련 중에 하나가 루틴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루틴 훈련? 네. 활을 쏘기 전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일정한 행동들을 하면서 항상 그거를 맞춰서 가는 그런 행동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행동 루틴으로 하는 선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생각 루틴을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생각 루틴을 합니다. 저는 이제 활을 쓸 때 저도 좀 이제 생각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요. 그런 생각들을 합축적으로 이제 줄이기 위해서 딱 두 가지 생각을 하면 씁니다. 들면 쏜다. 그다음에 후회 없이 쏜다. 어머, 딱 정말.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활시에 당겨서 타켓을 보고 최대한 아무 생각 없이 그 두 가지 생각으로 합축해서 쏘려고 합니다. 항상. 진짜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이제 닭살이 돋기도 하고 네. 이제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긴장되는 순간일 텐데 그런 행동 그런 생각 하나하나로 이제 나를 컨트롤하면서 이제 활 시위를 겨눈다는 게 네네.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족분들의 반응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부모님들께서는 경기를 잘 보실 수 있을지 이제 심장이 많이 떨릴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들 하세요? 근데 좀 어머님이랑 아버님께서 네. 제가 아까 말했듯이
고향이 시골이라고 했잖아요. 네. 시골이어서 그러신지 좀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항상 뭐 경기가 끝나서 뭐 메달 땄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화 드리면은 그냥 뭐 무뚝뚝하게 고생했어 뭐 그 정도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네네. 그 경기 시간 동안에는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경기를 지켜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네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가족이라면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이제 뭐 20년 가까이 되는 이제 그 양궁 선수 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정말 오늘 뭐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그 수상한 경력들이 있으시고, 이제 기억에 남는 경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손에 꼽아보자면 어떤 경기들이 있을까요? 많은 경기들을 지금까지 치렀지만 그래도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2010년도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광저우 아시안 게임 왜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양궁의 김우진이라는 선수를 보여준 시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에 있는 내가 그때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때 내가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못 따고 만약에 출전을 못 했다면은 현재의 김우진이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들 앞에 나를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됐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예요. 이제 그 경기를 통해서 이제 김우진 딱 석자를 양궁 선수라는 네. 타이틀로 이제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었고요. 근데 이제 이 대회에 출전했을 때가 이제 18살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마음의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해요. 굉장히 떨렸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떨렸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나가는 메인 경기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그 1년 중에 가장 큰 경기를 메인 경기라고 해요. 네. 그때 당시에 2010년도 아시안 게임이 가장 큰 경기였기 때문에 메인 경기에 뛰었는데 너무 긴장되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진짜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양창훈 코치님이라고 남자팀 코치님이 계셨어요. 남자 국가대표팀 코치님이 계셨는데 네. 코치님께서 제 뒤에 서서 제가 많이 긴장하거나 그러면은 항상 뒤에서 이게 무언가 점수를 이제 모를 때 뒤돌아보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괜찮아 하면서 그냥 써도 돼 괜찮아 라고 하면서 항상 뒤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거든요. 그랬던 게 제가 처음에 뛰면서 조금의 부담감도 덜고 그다음에 자신도 얻을 수 있었던 아주 고마운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력을 이제 네.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네. 그 코치님의 괜찮아 그 멘트를 보면서 네네.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정말 그런 시기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세계 최강이라는 또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제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그 오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기까지가 그 무게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이승윤 선수가 예전에 모 인터뷰에서 남겼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평가전을 이제 그때 평가전 끝나고 이제 했던 인터뷰였었는데요. 잘 쓰면 남고 못 쓰면 떠나는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되게 뜻깊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제 스스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되 만약에 이제 뭐 밑에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밑에 선수들이 잘해서 이제 저를 이제 이기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모든 경기력을 다 쏟아 부어서 있을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나 자신에게 후회만 없게끔 네네. 그렇게 생활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 일정은 좀 어떻게 되나요? 남은 하반기 일정에 경기가 있죠. 네, 이제 11월 20일부터 이제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아시안 선수권 대회 이제 좀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네네. 한창 훈련하고 계시죠? 네네, 한참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훈련하다 온 상황이고요. 그렇죠. 녹화 끝나고 또 가서서 네. 훈련을 하셔야 되고 이제 한국의 양궁이 정말 세계 최강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많은데 혹시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도자 쌤 분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또 그리고 지금에 있는 선수들 또 잘 쏘는 선수들을 또 선수라고 생각해요. 지도자는 왜 그러냐면요. 네. 지도자분들 유능한 지도자분들이 계속해서 후배 양성을 하시고 또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또 그런 선수들의 기량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좋은 선수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그런 또 좋은 선수들은 또 왜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잘하고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을 보면서 지금은 유소년 선수들이 꿈을 키우고 또 그 꿈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서 그 선수들 본받아가면서 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국 양궁이 강한 게 지도자와 또 그런 유능한 선수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훌륭한 선수분들께서 나중엔 또 지도자로서 우리 아이들 양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선순환되는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2020 도쿄올림픽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이 남아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목표로 경기에 임하고 싶으신지 좀 여쭙고 싶어요. 뭐 경기를 이제 나가게 된다면 아직 선발전 채 끝나지 않았지만 그쵸, 네. 좋은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단체전 같은 경우는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할 것 같고요. 또 그다음 개인전 같은 경우는 제가 리우 올림픽에서는 32강에서 또 져서 좀 네. 쓴 고비를 좀 마셨지만 또 이번에는 또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꼭 좋은 성적으로 단상 위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이번에는 올림픽 그 양궁 최초로 혼성 경기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혼성 경기요? 네, 남자 선수 1명, 여자 선수 1명 해서 두 선수가 팀을 이루어서 경기를 하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 양궁 사상 처음으로 만약에 금메달을 모두 다 따게 된다면 3관왕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생각하고 더 훈련에 매진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제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질문이 이제 시기가 좀 적절한 질문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긴 시간 동안 양궁 선수로 활약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물론 선수로서 활약을 하실 텐데 혹시 양궁을 좀 언제까지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아직 그렇게 딱히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은퇴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의 일정도 아직은 계획이 없으시고. 네네. 네, 좋습니다. 정말 이제 뭐 진천 선수촌에서 많은 선수분들께서 같이 또 훈련을 받고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시안 게임 좋은 결과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또 포부도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내년에 있을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단체전과 개인전과 혼성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훈련에 매진할 거고요. 또 추후로는 양궁하면 김우진이라는 선수가 생각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민분들 앞에 좋은 모습으로 비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우진 양궁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청주시청 김우진 양궁 선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내년 2020 도쿄올림픽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대표 선발이라는 아주 큰 관문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정말 구슬땀을 흘려서 훈련한 만큼 모든 선수들이 올림픽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길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플앤이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